시댁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게 이렇게 숨막히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수년째, 시댁 식구들과 함께하는 명절 밥상은 항상 고문이었죠. 시누이 둘은 매번 앉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저부터 흘겨보곤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혼수 하나 못했으니까, 예단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죠. 이 사람들은 내가 뭘 하든 이미 마음속에서 나는 없는 존재 취급하고 있었다는 걸요. 어머, 언니, 이번에도 친정에서 뭐 하나 안 보내셨어요? 명절마다 빈손으로 오는 것도 재주라니까. 후. 그냥 언니네 집안 자체가 어려운 거지 뭐. 우린 뭐 바라지도 않아요. 이제 익숙하잖아. 그 말에 밥숟갈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입속에 나물만 되씹었죠. 이번에도 참자. 명절이고 다 같이 있는 자리니까. 근데 말이죠.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이상하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앞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중고 냉장고 쓰시죠? 어휴, 우리 집 강아지도 그거보다 나은 거 써요. 혼수로 뭐 하나 해온 게 없으니 뭐 냉장고 하나 새 걸 못 사지. 내가 아는 언니는 혼수 냉장고 하나 안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집에서 쫓겨났다는데 언니는 진짜 팔자 좋게 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는 들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저희 남편 방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늘 그랬죠. 제가 시댁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남편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이, 우리 누나들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당신이 민감한 거야. 그 말이 저를 몇 년째 이렇게 밟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어요. 방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에 문이 열리고 슬리퍼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을 열었죠. 그만해. 그 입 이제 닫아. 지금 이게 사람 할 짓이야? 내 아내한테 내가 뭔데 이런 말을 해? 우리 집 사정 알면서도 예단 대신 장사 미천 만들어줬던 거 기억 안 나? 니들이 지금 잘 살 수 있는 것도 누구 덕인데? 오빠,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농담이었잖아. 뭐 그렇게 예민하게. 예민해? 농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말들 다 녹음해봐. 누가 들어도 조롱이고 무시지. 어디서 농담 타령이야. 이 집에서 내 아내 무시하는 말 다시는 하지마. 다신.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젓가락질하던 손들이 멈췄고 시누이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분노한 얼굴을 보인 것도, 저를 내 아내라며 지켜준 것도요. 그날 그 장면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히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나도 똑같았어 하고 숨머진 이야기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결혼 준비할 때 저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평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고 빚진 땅을 물려주신 거 말고는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었죠.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저를 반겼던 건 아니에요. 박정미, 박희정 두 시누이들은 입도 뻥긋 안 했지만 눈빛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왜 저런 걸 며느리로 데려왔을까? 그 뒷담이 제 등 뒤에서 들리는 듯 했죠. 아휴, 언니, 그때 혼수 못하셨다고 너무 미안해하진 마요. 우린 원래 기대도 안 했어요. 하. 맞아요. 언니,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예단 못한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근데 뭐 살아보면 다 알게 되죠. 저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무기가 될 줄 알았거든요. 참는 게 이기는 거다는 말,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결혼 후 처음 명절을 보내던 날, 저는 그들의 말에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요. 정말 잊지 못해요.
남편은 식당 일이 바빠서 늦는다며 먼저 내려가 있으라고 했고 저는 혼자 시댁에 가게 됐죠. 어머, 오빠는 또 늦는데요. 혼자 보내놓고 언니한테 참 정성이다. 아니, 시댁엔 왜 맨날 혼자 내려와요? 오빠는 뭐 귀한 몸이에요? 언니, 이따 전 붙이지 말고 그냥 설거지만 해요. 지난번에도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 냄새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 그리고 혹시 이번에도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보냈죠? 그들은 매년 같은 말들을 했어요. 혼수 얘기, 냉장고 얘기, 친정 얘기. 어쩌면 지들도 지겨울 텐데 꼭 그 말을 해야 명절이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저는 그저 고개 숙이고 네 죄송해요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에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우리 막내 사촌 동서 있잖아. 이번에 혼수만 7톤 트럭으로 실었대. 에어컨에 TV에 정수기까지 다 최신으로. 와, 그런 며느리도 있더라. 우리 언니처럼 빈손으로 들어온 며느리도 있으니까 이 집안도 복 받은 거지 뭐. 그날 밤 방에 들어와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남편한테 말하려다가도 괜히 또 싸우기만 하겠지 싶어서 꾹 눌렀죠. 근데 참으면 참을수록 그 사람들은 더 날 쉽게 봤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들었죠. 어머, 언니, 진짜 날로 시집왔네. 집에 냉장고 하나, 전자레인지 하나 못 사왔잖아. 이 정도면 우리 엄마 말대로 팔자 복 터졌지 뭐. 맞아, 얼굴 보고 데려왔다고 해도 오빠 눈이 너무 낮았던 거지 진짜. 그날도 남편은 없었어요. 저 혼자 시댁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만 머릿속에 퍼졌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사가가기 시작한 게. 그리고 몇 해가 지나고 그 일이 터진 겁니다. 그날 남편이 방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까 거실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죠. 응. 그런데 왜 이제야 그랬어?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 그동안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누이들이 어떻게 날 무시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고도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그럼 당신 다 알았던 거야? 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거냐고. 그게 그냥 말하자면 더 커질까봐, 당신 기분 나빠할까봐.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었어. 난 매년 명절만 되면 시집 가는 길에 손이 떨렸고 그 집 대문만 봐도 속이 울렁거렸어. 그걸 당신이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한 거야? 그날 울면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는 혼수도 없고 친정도 별 볼 일 없고 그런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게 실수였나 봐.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절 바라보다가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어요. 그땐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내 동생들이 그냥 좀 투덜거리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내가 너무 무심했어. 미안해. 그날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명절엔 먼저 시댁에 같이 가자고 했고 식사 자리에서도 제 눈치를 살피며 시누이들 말에 끼어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제 자존심을 한번 무너뜨린 사람들은 절대 쉽게 물러나지 않더라고요. 어머, 오빠. 요즘 언니한테 너무 살갑게 군다. 우리한텐 그렇게 한 번도 안 하더니 역시 여자는 남편 잘 만나야 하나 봐. 언니가 오빠 교육 잘 시켰네. 이젠 뭐 시누이 말 한마디 하면 바로 반격 들어오고. 언니 무서운 사람이었네. 그 비아냥에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참았죠. 또 참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당한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날은 명절 전날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식당 마감을 마치고 늦게 도착했고 저 혼자 먼저 시댁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손질하고 눈 뜨자마자 하루 종일 주방에만 있었죠. 그런데도 시누이들은 여전히 저를 거들 뿐 취급했습니다. 언니, 이번엔 김치전은 좀 얇게 부쳐봐요. 지난번엔 너무 두꺼워서 우리 아버지 이빨 나가는 줄 알았다니까. 아, 그리고 이 탕국 간 좀 봐봐요. 언니 음식은 늘 뭔가 밍밍해서 말이야. 우리 엄마가 늘 그랬잖아요. 간 없는 며느리라고. 도마 위에 있던 칼을 내려놓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날따라 어머님도 안 계셨고 주방엔 저와 시누이 둘만 있었죠. 한참을 참다가 제가 입을 열었어요.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뭐 그렇게 밉다고 해마다 같은 얘기 하시나요? 어머, 갑자기 왜 그래요, 언니? 우리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그러게 아니 예단도 없이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예민해도 되나? 그냥 사실 말한 건데 뭐가 그렇게 거슬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예단, 혼수, 친정 얘기. 몇 년을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말들이 그날은 유난히 가시처럼 꽂혔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다니까. 너처럼 혼수 없이 시집 온 며느리는 처음이라고. 우리 집안 역사상 이런 경우 없었대. 하. 진짜 오빠가 뭘 보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예단도 혼수도 없지. 요리는 못하지. 아기라도 잘 낳았으면 모르겠는데 아들 낳을 계획도 없다며.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기를 못 가진 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정상이랬고 그저 때가 안 된 것뿐인데 그걸 그렇게 비아냥거리듯 말할 줄은 몰랐죠. 숨을 참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고무장갑을 벗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끝장을 보고 싶으시면. 어머, 언니 말버릇 좀 봐. 우리 가족끼리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나를 세워요? 그때였어요. 조용했던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고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었어요. 그날 쉬는 날이라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다던 남편. 방에 들어가 쉬고 있던 남편이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내 아내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냐고.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그날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어요. 주방 안 공기가 식어버린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서 시누이 둘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 편이라는 확신을 봤어요. 지금 니들이 한 말 다 들었어. 이게 니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야. 엄마 앞에선 고분고분한 척하면서 뒤로는 내 아내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뜯고 있었어? 오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냥 얘기 좀 한 거잖아. 그래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린 그냥 조언하는 거였지. 무슨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아기가 없었다고? 예단이 어쨌다. 혼수가 어쨌다. 그 입에 담은 말들이 조언이라고? 그 입 닫아 이년들아. 순간 시누이 둘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박정민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박희정은 입술을 깨물었죠. 남편은 흔들림 하나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내 아내는 너희처럼 뒷담화로 사람 평가하는 그런 인간 아니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도 다 미란이 덕분이야. 장사 미천 누가 줬는지 기억 안 나? 예단 대신 우리 집 살림 채워준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 오빠,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우리 가족끼리 좀 장난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건 장난이 아니야. 앞으로 우리 가족 식사 자리에서 내 아내 언급하는 사람 있으면 그때는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이건 경고야. 박정미, 박희정 알겠어? 말을 마친 남편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시누이 둘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날 저녁 시댁엔 싸늘한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오늘 처음으로 당신한테 보호받는 느낌 들었어. 이제야 눈이 떠졌어. 미란아 미안해. 그동안 진짜 너무 미안했어.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도 남편의 말 한마디도 그리고 제 마음도요. 그건 시작이었어요. 내가 참고만 살지 않겠다는 내 인생 첫 결심의 시작. 그날 저녁 이후 시댁은 유례없는 침묵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시누이들은 명절 아침에도 조용했고 예전처럼 저를 부엌에 붙잡아두지도 않았어요. 명절 밥상에 앉았을 때도 처음으로 저는 멍석 위에 깔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폭풍 전의 고요였어요. 언니, 아침에 전 부치신 거 너무 잘 됐더라.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언니 손맛이 최고라고. 하.
이번에 나물도 진짜 맛있었어요. 언니처럼 조용조용하게 일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 좀 차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저는 정말 순진했던 거죠. 얘들아, 이제 그만하고 미란이한테도 말 좀 조심하고. 그래도 우리 집 며느린데 너무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응? 처음으로 어머님 입에서 상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한마디가 그토록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갑자기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유산 문제로 시골 땅과 작은 상가 건물 몇 채가 분배 대상이었죠. 모두가 거실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시누이 둘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오빠, 상가는 오빠가 물려받아야겠지만 그 외 땅은 우리도 나눠 가져야죠. 엄마 돌아가시면 그때 하려고 했는데 요즘 오빠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말이야. 솔직히 오빠 혼자 식당 잘 되니까 이제 와서 유산까지 독식하려는 거 아니야? 유산 이야기는 할아버지 생전 유언에 따라 분배되는 거야. 상가도 내가 운영하던 거고 관리비도 다 내가 냈고 뭐가 공평하지 않다는 건데. 그때였어요. 시누이들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터져 나왔죠. 어차피 미란 언니가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안 해왔잖아. 그럼 이번에도 좀 빠져주는 게 맞지 않아요? 이 집에 공덕 본 게 얼마나 많은데. 맞아. 이번에 받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미란 언니 쓸 생각하지 마요. 오빠랑 둘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이제 그만 좀 해. 우리도 좀 가져보자고. 그 말에 남편의 눈빛이 다시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엔 남편보다 먼저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내가 다 말 안 했다고 다 모를 줄 아셨어요? 예단 대신 사업자금 내놓고 집에 냉장고 하나 없을 때 제가 친정에서 얻어다 놓은 거고 그 집 명에 누구 앞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그거 내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말없이 참는다고 누가 날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를 지켜야 했다는 걸. 그날에서야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시누이 둘은 명절이 다가와도 연락 한 통 없었고 예전 같았으면 벌써 이번에 뭐 해올 거냐고 들들 볶았을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죠. 처음엔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진짜로 반성한 걸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저를 더는 건드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었죠. 언니, 지난번엔 미안했어요. 그냥 우리가 좀 말이 새서 그랬던 거니까. 뭐 요즘은 다들 예민하니까 우리도 너무 감정적으로 군 것 같고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그 말에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 기대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이 사람들은 가식마저도 고갈됐구나 싶었죠. 그런 와중에 남편은 더욱 달라졌습니다. 미란아, 이번 명절엔 우리 먼저 내 친정부터 가자. 당신 그동안 나랑 결혼하면서 너무 많이 참았잖아. 진짜로 당신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이제는 해야 할 말은 하고 지킬 사람은 제대로 지킬 거야. 당신은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야. 누구보다. 그 말에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결혼하고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이 먼저 내 편이라고 말해준 건. 그날 밤 오랜만에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이젠 나도 나를 좀 아끼기로 했어. 그래야지 내 딸이 어디서도 당하고 살 사람이냐. 이제라도 정신 차려줘서 고맙다, 미란아. 그 전화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는 걸 알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망언을 견디는 시대도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여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제가 다시 사는 첫걸음이었어요. 사람이요, 어떤 말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날 시누이의 말이 선명하게 박혀 있어요. 그건 명절 이틀 전 제가 막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날이었죠. 장바구니 2개를 들고 허리를 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부르셨고 시누이 둘은 소파에 누워 웃고 있었어요.
어머, 언니 장 봤어요? 이번엔 뭘 그렇게 많이 사왔대? 우리 엄마는 맨날 아끼는데 언니는 펑펑 쓰시네. 그러게 친정에서 돈 나와요? 아니면 오빠 돈? 예단도 없이 시집 온 사람이 참 호탕하네? 순간 장바구니를 내려놓은 손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턱 막혔어요. 하지만 그때까진 참는 게 이기는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어요. 이번엔 손님도 많다고 하셔서요. 맛있게 드시면 다행이죠. 언니 진짜 대단하다. 예단 없이 들어와선 이제 식비까지 펑펑 쓰고 나중에 유산도 챙길 생각인가 봐. 와, 대담한 며느리네 진짜. 진짜.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멎을 뻔했어요. 눈앞이 아찔해졌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어머, 또 온다 또. 아니 진짜 왜 저래? 우리가 뭐 그렇게 틀린 말 했어요? 그 말이, 그 웃음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날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울다 지쳐 화장실 세면대 앞에 앉아 있었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생기를 잃고 있더군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왜 이렇게 애쓰고 있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무가치한 사람이었나?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내 이 사람들한테 들은 말 하나하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들이요. 지금은 제 복수의 각본이 되어가고 있어요. 시댁의 비아냥, 무시, 모욕. 그 말 하나하나를 제 일기장에 기록하기 시작한 건 그날부터였습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왜 나는 늘 가만히 있어야 했을까? 이제는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기록을 시작했죠. 2022년 9월 9일 박정미. 예단 없이 들어온 며느리답게 유산도 빠지라 박희정. 냉장고 하나 없이 시집 온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기록은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시댁의 비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정미야, 그 땅 서류 내 이름으로 해달라 그랬잖니. 쟤만이 알면 뒤집어지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시청 직원은 엄마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시누이 명의로 땅을 돌리려 한다는 것. 남편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그래요. 이제 다 적어두자. 이 사람들 내 인생에서 사라질 준비나 해요. 그날부터 저는 명절이며 제사며 모든 날을 다녀오면서 시댁의 대화, 돈 얘기, 상속 얘기, 친정 욕, 그 모든 걸 빠짐없이 기록하고 녹음하고 정리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나중엔 오히려 시누이들의 입에서 더 많은 게 흘러나오길 기대했죠. 어느새 제 노트는 두께가 불어나 있었고 시댁의 진짜 얼굴이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번에 건물 관리비 좀 더 내줘요. 어차피 오빠 월세 많이 받잖아요. 우리야 뭐 늘 빠듯하니까 언니가 좀 맞춰줘야죠. 그래, 우리 미란 언니는 요즘 귀가 얇아졌어. 이젠 말 한마디만 해도 욱해. 그런 성격이면 시댁생활 어찌하누. 후후. 그 말도 다 녹음해뒀어요. 이제는 제가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스스로 파묻히게 만들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끝까지 가보자.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내 인생을 이번엔 내가 직접 정리할 거야.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시누이들 약점을 정리했습니다. 박정미는 학부모 모임에서 이미지 관리에 열중하는 스타일이었고 남편은 지방 중견기업의 관리직. 박희정은 명품 SNS를 돌리는 허세영이고 남편은 공공기관 계약직. 두 사람의 체면이 전부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카드는 아주 단순하게 꺼냈습니다. 박희정, 당신 남편 회사 팩스 번호 지난번 가족 모임에서 직접 말했었지. 기억 안 나지? 난 다 기억하고 있었어.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한 뒤 아이를 재운 척하며 조용히 거실에 앉아 프린터를 꺼내고 시누이의 발언들을 정리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시댁 재산 몰래 명예 변경,
친정 험담, 시부모 조작, 미신고 현금 수령 내역 추정, 고의적 유산 회피 의혹, 참고자료 녹취 파일, 문자 캡처, 그리고 그 문서를 양쪽 시누이 남편 회사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밝히지 않고 오직 제보자라는 한 줄만 적은 채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날 어떻게 밟았는지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차례니까. 이틀 뒤 시댁 단톡방이 조용히 터졌습니다. 박정미는 회사에서 남편이 불려나가 큰일이 났다며 난리를 쳤고 박희정은 갑자기 프로필 사진을 지우고 전화도 꺼놨죠. 그들은 몰랐겠죠. 그 제보가 저라는 걸. 누가 우리 집안 얘기를 회사로 보냈대. 아니 진짜 미쳤나봐. 이거 명예훼손 아니야? 엄마 경찰 불러야 돼. 정미야, 진정해. 혹시 가족 중 누가 너희 싸운 거라도 있었어? 이거 집안이 깨지는 소리다. 진짜. 저는 그저 웃었어요. 처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두려움이 묻어난 게.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 카드, 그건 아직 꺼내지도 않았어. 기대해. 내가 나한테 했던 모든 말 이제 너희 발 밑으로 요즘 사람들은 체면으로 삽니다. 특히 박정미, 박희정. 그 둘은 체면을 위해서라면 손가락이 부러질 때까지 꾸미고 심지 없는 사실도 지어내서 올리는 인간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이중적인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SNS에서 스스로 인증하고 있었거든요. 박정미, 2020년 3월 15일자 깨심을 우리 엄마가 예단은 무조건 챙기라 했죠. 그래도 시댁이니까. 그럼 나보고 왜 예단 안 했냐고 조롱한 건 뭐지? 박희정, 2021년 10월 2일자 게시물. 가족이란 건 이해와 배려가 기본이다. 가족끼리 말 한마디가 평생의 흉터가 될 수도 있다. 그 입으로 나한테 뭐라 했더라? 그날 밤 캡처한 수십 장의 SNS 게시물을 그들의 학교 학부모 단톡방, 교회 소그룹 오픈 채팅, 동창회 톡방 익명 계정으로 뿌렸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어요. 단지 이 사람, 평소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것 같아 보여요. 그 한 줄만 덧붙였죠. 불붙은 건 단 하루만이었습니다. 어머 저 글 박정미 씨 맞아요? 아들 중학교 학부모 모임 회장이던데 이건 좀 아닌 듯요? 박희정 그분 교회에서 맨날 겸손 어쩌고 하더니 말로는 가족 사랑이라 쓰고 뒤로는 뭐가 이렇게 많아? 시누이 둘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무심코 뱉었던 그 위선의 말들이 어떻게 돌아와 스스로를 찌를 줄은요. 며칠 뒤 시댁 단톡방에서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너희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SNS는 뭐고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냐? 가족이 이렇게 망신당하는 꼴 보고 싶었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마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학부모들이 나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니까. 이거 누가 유포한 거야? 대체 누가? 나 이번에 교회 소그룹장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날 따로 부르셨다고. 언니, 진짜 우리 누가 노리는 것 같지 않아? 그때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조용히 정확하게 너희 무너뜨릴 준비를 해왔는지. 지금까지는 시누이들이 타깃이었지만 진짜 중심은 따로 있었어요. 조용히 모든 걸 조율하고 누구보다 많은 비밀을 쥐고 있는 사람.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조차도 몰랐던 그분의 이중적인 얼굴을 제가 먼저 들여다보게 된 거죠. 이상했어. 가족회의 때마다 말끝마다 유언대로 운운하면서 왜 땅명의 서류는 엄마만 들고 있었을까? 남편이 외출한 사이 저는 몰래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린 서랍장 안엔 예상대로 부동산 서류가 고이 모셔져 있었죠. 그중 일부에는 놀랍게도 박정미 이름으로 이미 명예 이전이 되어 있었고 박희정은 지분 일부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걸 몰래 넘기고 있었던 거야? 이제 보니 예단이니 혼순이 따질 자격도 없던 사람이었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클라우드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마주 앉혔죠. 당신
엄마가 땅명에 몰래 옮긴 거 알고 있었어? 뭐 말도 안 돼. 그건 불가능해. 그건 다 할아버지 유언장이랑 달라. 이거 봐. 내가 다 복사해놨어. 당신 동생들 이름으로 이미 다 돌려놨어. 심지어 대출까지 땡겼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죠. 이게 진짜야? 우리 엄마가 이런 짓을? 그래, 이게 진짜야. 그리고 난 이걸 세상에 알릴 준비도 돼 있어.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먼저 속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여기까지야. 앞으로 나랑 미란이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마. 그날 현관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그들이 한 명씩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박정미, 박희정, 그리고 시어머니. 그들의 눈빛엔 그 흔한 오만도 없었고 오히려 간절한 구걸만이 남아있었죠. 언니, 미안해. 내가 진짜 그땐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언니, 부탁이야. 교회 사람들 나한테서 다 돌아섰어.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상하게 봐.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꼭 모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자존심이라곤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아들이 더는 등을 돌리지 않길 바라는 어머니의 처절한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미란아, 다 내 탓이다. 내가 너한테 너무했지. 우리 집안 다시 좀 살려줄 수 없겠니? 저는 그들에게 그동안 제가 겪은 수치와 억울함 그리고 그 말 한마디 없이 견뎌낸 모든 날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문 앞을 비켜줬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오려면 이 집에서 했던 짓들부터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 딸 앞에서 가족이란 말 다시 꺼내지 마세요. 그날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였는지 진심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어야 할 입장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수의 완성이었거든요. 언니, 제발 이대로는 우리 가족 진짜 다 끝나요. 그럼 끝내야지. 이 집안 당신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조용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무릎 꿇고 사정한 그 순간조차 그들의 본심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는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으로 갑니다. 변호사님, 이거 증거로 충분하죠? 명예 이전 서류, 대출 내역, 유언장 원본 다 정리해놨어요. 제가 정리한 서류는 총 3건이었습니다. 유언장 조작 및 무단 명의 이전, 상속재산 부당 편취, 공문서 위조 의혹 대리 서명 포함, 그리고 그날 오후 법무법인에서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 앞으로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들어갑니다. 유산 분쟁은 명확한 유언장 원본이 기준이고 이 정도 서류면 승소 확률 높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전화를 끊었겠지만 이번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고요? 이젠 제가 더 위에 있었으니까요. 미란아, 우리 이거 합의로 마무리하자. 정리하고 희정이 아직 결혼 생활 유지 중이고 너까지 이렇게 나오면 다 무너져. 무너지게 하려고 한 짓이잖아요. 그 땅 우리 딸 앞으로 돌리세요. 그게 당신이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에요. 몇 주 뒤 저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곳엔 낯익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최은별, 제 딸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던 나날들, 분한 침묵, 그리고 지금의 통쾌함까지 모두 그 이름 아래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젠 됐어.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하지만 상황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토록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던 그들이 이젠 나를 보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외면당했던 그 자리에서
이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게 된 거죠. 언니, 나 좀 도와줘. 우리 남편 사업이 기울어서 지금이라도 일자리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래, 근데 나 지금 너무 바빠서 내 연락은 다음 생에 받을게. 시어머니는 조용히 사과하며 딸아이의 생일에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그 작은 봉투 안엔 옛날 같았으면 자존심 상해받지 않았을 작은 금반지가 있었죠. 하지만 전 그걸 받았습니다. 받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미로.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뒤집힐 수 있구나.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 하지만 결국 그 어떤 피보다도 신뢰가 더 깊은 유대라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저버린 자들은 이젠 내 그림자 밑에서 눈치만 보는 존재가 됐죠. 최미란 과장님, 와, 이번에도 큰일 처리하셨대요. 진짜 대단하세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딸과의 관계도 더 단단해졌고 무엇보다도 이젠 누구의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로 살고 있습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를 되찾고 내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 그동안 참았던 건 가족 때문이었고 그 모든 모욕을 넘겼던 건 엄마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죠. 누구도 나를 보호받아야 할 여자가 아니라 결정하는 사람으로 부르게 될 때까지. 야, 너 미란이 맞아. 뉴스에 나왔던 그 상속 분쟁 승소 여성 너였어? 뭐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야. 그냥 내 권리를 찾은 것뿐이지. 인터뷰 요청은 쏟아졌고 강연 초청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한 여성이 가정의 굴레를 벗고 스스로 일어나 유산을 되찾고 시댁의 갑질에 맞서 이긴 이야기. 이건 단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여성들의 꿈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최 과장님, 이 이야기 꼭 다뤄야 합니다. 많은 독자들이 용기를 얻을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현실이 바뀔 수 있게 한 발 더 나가보죠. 그때부터 저는 가정 내 여성 인권 보호단체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그깟 시댁 일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하지만 그 시댁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았던 존재였다면 그 일은 사회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오늘 강연 듣고 정말 용기 얻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절대 참지 마세요. 우리가 견딜수록 그들은 더 뻔뻔해지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당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이어지고 있었죠. 사람이 진짜 회복할 때는 자신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시작한 싸움이었지만 그 끝엔 우리 딸 은별이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랑 할머니가 내 이름으로 땅도 만들어줬대요. 학교에서 자랑했어요. 맞아. 엄마랑 아빠가 은별이한테 정말 멋진 선물이 하나 남겼어. 딸의 얼굴을 보는데 잡힐 듯 했던 그 모든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복수는 이미 지났고 지금은 그 작은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시간입니다. 엄마가 널 지켜줄게. 이제는 널 위한 삶을 살자. 우리.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다시 채워졌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은별이랑 화분 심기, 주말엔 놀이공원 데이트, 학교 학예회에서 은별이 손을 꼭 잡고 박수치기. 복수는 과거예요. 이제 남은 건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와 함께 승리한 기억뿐입니다.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제일 멋져요. 고마워. 은별아, 나도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키기 위해서. 과장님, 다음 주 강연 준비 잘 되고 계세요? 진짜 기대돼요. 과장님 덕분에 저도 용기 얻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번엔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돌이켜보면 나는 그저 평범한 여성이었고 한 사람의 엄마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 애썼던 딸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날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젠 누가 뭐래도 당당한 나로 만들어줬죠. 엄마, 강연 끝나면 피자 사줘요. 콜, 피자 2판 가자. 이젠 겁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니까.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을 겁니다. 그날 난 대전 모단체의 여성인권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박윤정, 내전 신우이. 언니, 오랜만이에요. 혹시 정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처럼 당당한 척도 못하고 오히려 내 눈치를 살피며 더듬거리기 바빴죠. 그땐 진심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이었잖아요. 그땐 내가 철이 없었고. 가족? 그렇게 부르면 당신한텐 책임이 생겨. 그 책임 감당할 수 있어. 주변엔 기자들이 있었고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결국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토록 높고 당당하던 그녀가 내 발 앞에서 고개를 숙였죠. 정말 미안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늦었어. 하지만 기억해.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들 덕분이라는 걸. 그날 밤 난 와인을 한 잔 따르며 이 모든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결국 내 발밑에 무릎 꿇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